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김우철 교수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 워크샵 1일차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많이 어, 아침에 그 익사이티드한 분위기는 좀 가라앉은 것 같고 이제 조금 배고파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제가 마지막 발표입니다. I'm the final presenter of this event today, so please bear with me. 제가 오늘 발표드린 거는 이번 개도국 기능경기 역량 강화 3차 사업 K스타 2021-2023 종료평가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는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특성상 기본적으로는 좀 더 요약된 자료로 보통을 제공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특별히 각 국가,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라오스에서 월드스킬 인터내셔널에서 오셨지만 각 국가의 공무원분들도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ODA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인터내셔널 프로젝트를 할 때 하고 나서 또 심지어는 초기에부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스킴이라든지 프로세스,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들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를 좀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문으로 된 자료인데 HRD 코리아 특히 우리 글로벌 HR 협력부에서 특히나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영문 자료로 잘 번역을 해주셔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각 국가에서 향후에도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영문 자료로 다시 구체적으로 다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연구과제의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퍼포즈는 기본적으로 3기, 제가 감사하게도 2기죠. 5개 국가라고 하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그다음에 몽골, 아제르바이잔, 나미비아, 잠비아 여기 5개 국가의 평가를 할 때도 제가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를 했었고 저희 연구진이 동일하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저희가 3기에 평가 영역을 하게 됐고요. 이번 3기 평가의 대상은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라오스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수행한 여러 가지의 K스타 프로그램의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평가하는 그리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또 어떤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어떤 서로의 공유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평가에 있어서 여기 다 우리 3개 국가가 다 계시지만 이런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 평가를 하면서 ODA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첫 번째는 타당성, 두 번째는 신뢰성, 세 번째는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어떤 가시성,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타당성은 평가의 지표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정확한가에 대한 타당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평가 지표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또 동일한 일관성인 컨시스턴트한 경과가 나오는 건가 그러한 신뢰성 그리고 그런 평가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인가라는 내용의 구체성과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결과들을 좀 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가시성이라든지 비주얼이 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의 속도가 괜찮으신가요? 제가 흥분하면 말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말이 빠르면 좀 말씀 주시면 속도를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순서의 스킵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이번 3기에 대한 3개국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의 방법,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에 대한 방법을 선행 연구로서 탐색을 하고 그걸 통해서 평가의 어떤 지표, 평가의 문항과 평가의 기준, 평가의 지표를 어떤 우리가 도출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걸 참고로 참고자를 통해서 분석 방법을 통해서 3개국에 대한 그런 평가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결론과 재현을 하는 방향으로 전체 연구의 스킴을 잡았습니다.
3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라오스, 필리핀, 아르제바이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타당성 입장에서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HRD 코리아에서 평가의 기준은 우리 국제개발협력 평가 기준과 평가 매뉴얼에 5대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하단에 보시면 relevance, 적절성, efficiency, 효율성, effectiveness, impact, 효과성, 영향력, 그다음에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coherence, 일관성 이렇게 5개 지표고요. OECD에는 6대 지표로 되어 있는데 그 6대 지표는 effectiveness와 impact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국무조정실에 있는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표 매뉴얼에 따라서 5대의 이런 평가의 지표를 평가에 대한 항목 영역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에 대한 타당성, 다시 말하면 코이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ODA 사업을 할 때 평가하는 사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과업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프트 HRD 코리아의 상황상 저희가 또 주어진 과업 자체가 2달이란 짧은 시간 내에 좀 하게 됐고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과업은 저희가 연구 영역이 종료된 11월 말 그 이후 시점에 12월 초에도 일부 어떤 케이스타 프로그램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재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평가에 다 일부가 다 포함되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의 지표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평가의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가?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과 평가 매뉴얼에 5대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그다음에 기본적인 평가 내용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 지표를 설정하냐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저희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제안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의 평가 지표를 우리가 도출을 하고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지만 다음에 다른 기관들이 하더라도 동일한 지표와 동일한 지표의 기준을 해서 그러면 2기와 3기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또 장단점이 있었는지를 좀 더 우리가 마일드스톤이나 좀 더 컴프레hen시브한 프레임워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원래 과업이 없었지만 특별히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영역을 수립을 하고 그 평가의 항목과 평가의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대한 도출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저희가 최근에 관련된 7개의 메인에 관련된 교육과 이런 저희 사업과 유사한 어디에서 이 케이스타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책을 이제 선행 연구를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문헌이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인터뷰 그다음에 관련된 서베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평가 지표 리커트 스케일에서 4점 척도라든지 5점 척도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조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연구 영역의 과업에서도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에 나와 있는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 평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5대 평가 영역입니다.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mpact, sustainability, coherence 이 5개의 영역과 그 영역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의 큰 틀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평가 40페이지 되는 국무조정실의 그 페이지를 보면 이런 평가 영역과 평가에 대한 evaluation items는 이제 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이런 그 세부의 내용들 있죠. 뒤쪽에 보시면 이런 씀들 이런 분들이 이제 detailed evaluation item들은 직접 연동되지는 않았고 거의 내용들을 저희가 매핑을 한 겁니다. 그 매핑을 해서 어떤 스트럭처를 잡았고요. 여기 나오면 화면이 잘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이쪽을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5대 영역에 대해서 평가 항목과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지표, 평가에 대한 항목과 세부 평가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무조정실에 나와 있는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에 좀 2023년에 새로 바뀐 겁니다. 새로 바뀌어서 작년과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2기 5개국을 평가했던 지표와 올해가 좀 달라져서 이것도 이제 향후에 제언으로 드리겠지만 평가 지표의 일관성 유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바뀐 지표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표별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4점 척도로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일부
이제 총 5개 영역에 14개 지표가 있는데 11개 지표가 정성 지표, Qualitative Evaluation Indicator고 3개가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도의 개략적인 라인 이런 어떤 그 평가에 대한 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팀에서 이런 앞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의 지표를 저희가 수립을 해서 평가를 도출해서 다른 저희가 좀 더 어떤 평가자가 얻었든지 그거에 따라서 정성을 평가하더라도 그 정성 평가의 각각의 점수를 퀀티파이해서 정량화시켜서 정성의 평가를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지표를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지표를 만들고 나서 5개 영역에 14개 지표에 대한 합산을 보면 이제 보통 이제 한 지표당 4점입니까? 14개면 4, 40면 56점이겠죠. 56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56점을 기준으로 몇 점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이 성공인지를 볼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국무조정실에 나와 있는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과 매뉴얼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총점이 5개 영역의 총점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10점 미만이면 조금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고 10점과 14점 이상이면 14점 사이이면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14점에서 18점 사이면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18점 이상이면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참가국이 있던 3개국에서 필리핀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평가 지침의 결과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과 라오스는 부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라든지 로직들은 뒤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의 총점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ODSI K-스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다음과 같은 걸 평가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5개 영역의 14개 지표, 11개의 정성 지표와 13개의 정량 지표에 대해서 각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평가 지표를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이건 이제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진들이 저희 스스로 어떤 평가에 2기에 했던 그것들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지금 계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지표를 잘 보시고 좀 더 응용이라든지 또 유사하게 또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 대한 것들,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성평가에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인디케이터의 1점과 2점과 3점의 4점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디테일로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자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가 플럭츄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14개 지표에 대해서 이런 평가 지표들을 여러 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또 2기 때 사업평가의 경과를 바탕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2기 때는 OECD, DAC 6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지표를 만들었고 2023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이 평가 지표가 변경돼서 그리고 올해부터 HRD 코리아에서는 국무조정실의 평가 지침을 따르라고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표가 좀 더 타이트해지고 평가의 기준도 좀 더 보수적으로 컨서버티브해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지표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표들은 A씨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제시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다 퀄리테이티브 이런 정량 지표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성 지표지만 정량 지표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무조정에서 정해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기준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라오스를 다 평가를 했지만 모든 나라를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의 메인은 세계 국가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나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제언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단
각각의 우리 계신 각국의 관계자들도 우리가 참여했던 K스타 프로그램이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어떠한 맥락으로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관점에서 필리핀이 그래도 가장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물론 아제르바이잔과 라오스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샘플의 개념으로 어떻게 평가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예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각 국가별로 평가의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지표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mpact, sustainability, coherence 각각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요약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각 나라의 이번 K스타 프로그램의 2011년부터 23년까지의 전체적인 평가 결과 요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각각 나라에 대해서 각각 나라들이 이 K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어떤 배경, 오버뷰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주신 내용은 2021년부터 23년 동안 각 나라, 지금 여기 필리핀의 케이스죠. 필리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성이나 정량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사전에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레스를 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가 지표를 평가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하셨는지 활동과 어떤 프로그레스 있는지를 정리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환경 분석을 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적,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어떤 환경의 특징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자체도 또 우리가 이 K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환경에 대한 지역적 특성,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기술적 환경, 교육적 환경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정도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지표 보시면 relevance를 예를 들면 relevance의 적절성의 세부 평가 항목이 있다면 각각 평가 항목에 첫 번째, 죄송합니다. 이 평가 항목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그 세부 평가 항목별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지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Sustainable Recipient 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bility of Korean Government Support Strategy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어떤 레셔널로 우리가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이 그 다음 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 레셔널을 그 뒷장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Qualitative Evaluation, 정성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각 지표에 대해서 활동한 결과와 그 레셔널 바탕으로 제가 이런 이제 지표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타당성, validity와 그다음에 reliability, 신뢰성, 그다음에 content detail, 내용의 구체성, 마지막 visualization, 어떤 시각성. 왜냐하면 좀 한눈에 좀 보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visualization 통해서 5개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 필리핀의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렇게 정성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량으로 갔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각각을 평가한 겁니다. 앞에 정성이 되었던 내용을 정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각각을 평가하는 것에 이 렐러번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리핀이 이 렐러번스의 relevance of the program design and composition이 4점인데 이 4점이 나오기 계기의 어떤 근거 자료들을 제시해서 이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로 이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도식화된 펜타곤의 오각형 모양의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각각 나라별로 소결, 서브 컨클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평가 결과 바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어떠한 부분이 잘했고 어떠한 부분이 좀 더 미흡했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것들을 각각을 좀 각 국가별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3개국의 전체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어떤 5대 평가 영역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었고 또 이걸 바탕으로
또 각 국가별로 또 지표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4기 우리 지금 또 다음 또 하게 되는 우리 인도네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또 고민해야 되는지 혹은 지금 2기 평가 끝난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필리핀에 대해서 후속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이걸 바탕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시면 지금 좌측에 있는 게 필리핀이고 우측에 있는 라오스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렐러번스 차원에서는 지금 보면 필리핀과 라오스가 다 4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에피션시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서스테너빌리티는 지금 필리핀이 좀 높습니다. 서스테너빌리티 라오스는 좀 낮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코헤런스가 오히려 라오스가 조금 더 낮지만 필리핀이 좀 낮는 셈입니다. 이 코헤런스는 특히나 익스터널 코헤런스 외적 일관성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세 국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렐러번스는 조금 좀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에피션시라든지 이펙티브니스 임팩트라든지 서스테너빌리티 코헤런스는 좀 미흡이나 조금 부분 적절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3개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어떤 좀 장점이 있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 K-스타 프로그램이 세 국가에 대해서 적절하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동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효율성을 좀 얻었다라는 측면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효과성과 어떤 영향력 그리고 일관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좀 낮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필리핀의 경우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인데요. 지금 필리핀과 제가 3개국 같은 게 조금 더 이제 각각의 궁금해하실 테니까 3개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을 보시면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적절성과 지속성은 4.0으로 매우 적절, very appropriate이면 적절로 가장 S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4, 3, 2, 1 이렇게 순서로 가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고 반면에 우리 효율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절해서 매우 적절해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effectiveness, 임팩트, 효과성과 어떤 영향력에서는 이제 다소 적절이고 그다음에 일관성은 좀 부분 적절해서 좀 미흡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좀 봐보면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봐보면 자,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성과에 대한 어떤 지표, 그다음에 성과의 수준은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잘 돼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전체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So there are areas that difficult to verify the program in the progress the result data 했죠. 실제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limitation evaluating the degree of the performance achieved related to goal이라고 하는 게 목표와 관련된 어떤 성취에 대한 수준과 성과에 대한 정도를 좀 평가하는 데는 많은 자료가 좀 제한된 자료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the plans and the result data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to improve the system. 향후에는 우리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또 우리 HRD 코리아 고민해야 될 것이지만 어떤 미래의 성과에 대한 평가나 어떤 그 시스템 체계와 객관성, 타당성을 위해서는 결과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평가에 대해서도 K-스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이유 때문에 K-스타 프로그램이 제가 11월 중순에 말에 끝나면서 그 뒤에 일부의 K-스타 프로그램이 물론 거의 앞에 거의 끝났지만 일부 프로그램들이 12월 초에 되면서 종료 프로그램 평가에 좀 포함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기서 기술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서포트 기반에서 보면 필리핀에 아까 우리 지금 필리핀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2022년에 월드 스킬 컴피티션 스페셜 에디션에서 이제 참여를 했고 2023년 월드 스킬 아세안에서 참가해서 그래픽 디자인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월드 스킬 아시안 2023에서 은메달을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자,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활동들이 이런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테스타 웹사이트, 페이스북, 필리핀 엠버시, 구글 등을 통해서 좀 공유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들을 바탕으로 결과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과시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보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임팩트와 이펙티브니스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미래의 future sustainability, 우리 필리핀의 경우에는 이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드스킬 아세안 2025년에 준비할 정도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스테이블 자체 내에서는 상당히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Domestic Foreign Policy에서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27개 중에 한 개국은 맞지만 교육 분야는 아니고 위생, 보건, IT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의 분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컨시스턴시, 특히나 익스터널 컨시스턴시, 외적 일관성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었다. 평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우리 적절성에서는 매우 적합함을 나왔고, 그 다음에 효과성에서도 적절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관성과 효과성 영역에서는 다소 부분 적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지속 가능성에서는 조금 다소 적절해서 미흡으로 좀 평가가 됐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케이스타 프로그램이 라오스의 국제 개발 계획에 연관돼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라오스의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라오스 산업에서의 어떤 그 휴먼의 컴패티티브니스, 경쟁력을 강화. 아까 우리 라오스에서 메달 오브 엑셀런스를 받아서 또 프로모션을 통해서 잡을 얻었다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의 하나의 아웃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결과에 대해서 각각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에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과의 목표 대비의 성과에 대한 것들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3개국 발표 볼 때 공통적으로 웨비나가 다 나왔었죠. 2021년에 코비드 팬데믹 영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모더레이터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에 다 제가 들어가 있는데 마스크 속에서 모르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때의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서 코비드 상태에서 모든 게 멈춰 있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선도적이고 가장 먼저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각 나라마다 시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후에 하면 어떤 새벽에 들어와야 되고 뭐 저녁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 다 다른 시간 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좀 비용에 대한 또 효용성, 에피션시를 또 높였다라는 것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라오스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2023년 월드스킬 아시안에서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달 오브 엑셀런스를 했지만, 물론 이제 향후에 메달을 따는 걸 바라겠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향력과 임팩트, 인플루언스를 좀 확인하는 것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라오스의 경우에는 database to make a determination whether it can actually maintain and operate a skill competition in terms of sustain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라오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이 스킬 컴피티션의 재정이 좀 축소돼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관련된 조직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 차원에서는 조금 좀 약점이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적정성에서는 3.3포인트로 매우 적절해서 적절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효율성에서는 적절함으로, 그다음에 효과와 영향력에서는 조금 다소 적절해서 미흡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코헤런스 차원에서는 좀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봐보면, 먼저 강점은 이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수원국의 국가개발 전략과 정책에 사실은 부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ODA 경쟁 우위 전략과 그다음에 코리안 SDGs의 목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시점으로 그때 이제 코리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그때의 신북방 정책, Northern Policy를 신북방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우리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적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수원국으로는. 그리고 프로그램 버짓이 효율적으로 잘 돼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자, 프로그램의 시기와 일정과 스케줄에 따라서 실제로 됐는지를 좀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내용상으로 저희가 어차피 저희는 에비던스 베이스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들, 어떤 이제 과업들은 적절하게 됐지만 어떤 과업들은 목표에 대비해서 조금 성과가 조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우리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종료된 이후에 마지막 프로그램이 됐었기 때문에 평가의 점수가 조금 낮은 거는 그런 분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고 그다음에 나름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약점은 우리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7개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헤런스가 낮은 이유가 사실 그런 점에서 돼 있겠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신북방 정책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로 보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오스가 13점, 필리핀이 15.2점, 아제르바이잔이 10.3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라오스와 아제르바이잔은 partly success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은 success,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부분 성공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K-스타 프로그램에 여러분 스스로도 자축하셨지만 저희가 연구 평가의 책임자로서, 연구 평가진으로서도 여러분의 K-스타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고 상당히 의미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HR 코리아의 CEO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체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이 결과에 대해서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는 국가별로 했고 이건 지표별로 했는데, 지표별로는 아까 제가 앞서서 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좀 가름하도록 하고, 마지막 9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도출한 9개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각에 대해서 지표별로 각각 나라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고 어떻게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 결과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9개 정도의 재원과 향후에 우리가 이 K-스타 프로그램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한 K-스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어떤 임플리케이션이라든지 레슨을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진이 도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establish the timing of the end evaluation by considering the program implementation period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의 각각 사업에 대한 수행 일정을 우리가 고려해서 종료 평가에 대한 시점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여러 가지 사항상 이 K-스타 프로그램의 종료 평가가 11월 말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액티비티들을 반영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계적으로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물론 여러 가지의 어떤 진행의 행정의 상황 이슈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향후에는 혹시 가능하다면 이러한 K-스타 프로그램이 다 종료되거나 계획된 프로그램이 다 종료된 시점에서 종료 평가가 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평가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need for systematic data management related to the program plan process results입니다. 프로그램의 이 사업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에 관련해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실 저희 연구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를 주시는데 그 자료가 5대 평가 영역의 14개 지표에 어디에 물리는지를
정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찾아야 되는 어려움과 제약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다해서 우리 연구진들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담당자 우상훈 과장님으로부터 대응을 받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여기 보시면 비효율성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의 K-스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나라별로, 그다음에 영역별로 프로그램과 어떤 시기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건 좀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OD 사업들이 보면 주로 담당자의 PC의 경영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산업인력공단은 또 순환 보직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담당자가 사실은 제 자료를 누락해버리거나 손실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점은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자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다 찾아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OD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이벤트별로 정리해서 한다면 향후에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두 번째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need to design the program by considering the evaluation indicator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평가 지표를 고려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과업을 받고 나서 이 과업의 가이드라인이 뭐였냐면 우리가 작년에 1기, 2기 사업회 때 평가했던 OECD 6대 DAC 기준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국제개발협력평가 지침의 평가 매뉴얼의 5대 영역과 세부 14개, 14개 평가 기준, 11개 정성지표와 3개의 정장지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 기준을 준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제가 평가지표를 도출했지만 일부 사실 이 국무조정실에서 이번에 나온 것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더 깐깐한 지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점들이 우리가 2기와 동등하게 비교하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이 세 번째 우리 3개국을 할 때는 저희가 2기 때 한 결과를 바탕으로 좀 고려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가 바뀌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바뀌는 평가 지표를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느 정도 평가 지표가 설정이 되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준용해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 간다면 이 3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할 때도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평가 지표로 비교할 수 있고 어떻게 또 성장되어 있는지 어떤 게 또 강점이고 좀 더 보완할 점인지를 좀 더 큰 차원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점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램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사업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담당자와 전담 조직과 인수인계 체계를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업인력공단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잘 바뀌고 실제로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기회가 돼서 계속 같이 담당자로 일을 했는데 담당자분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수인계 체계가 잘 되고 우리 우상호 과장님께서도 장려를 충분히 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물론 순환보직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것을 한다면 사람이 자료를 가르지 않고 시스템이 자료를 관리하는 쪽으로 간다면 훨씬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점과 한계점들이 좀 더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일정과 프로그램의 어떤 기간과 어떤 일정, 스케줄을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이때 사실 저는 2021년에 코로나 때 우리 글로벌 승용기술진흥원이 K-스타 프로그램을 위해서 웨비나를 할 때 제가 연구전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6번 동안 계속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모더레이터를 같이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때 우리 글로벌 승용기술진흥원에서 빠르게 결정해서 국가적인 행사를 웨비나로 6번 동안 연속으로 진행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잘했다는 부분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사시에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들을 좀 리스크 관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종료 평가 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개선점들이 도출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개선이 되면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체계가 좀 구축되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2기 때 어떤 제안을 드렸었냐면 2기 때 5개국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그 효과들의 맥시마이징을 위해서 서로 좀 피어러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피어러닝이라고 되어 부분이 있죠. 이 피어러닝 것들 그래서 수원국 각각 참여 국가 간의 피어러닝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졌고 그런 이제 일부 부분들 잘 돼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그 제가 여기도 또 제안자를 썼지만 국가마다 참여 국가마다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라오스마다 각각의 상황과 수준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일관성이 어떤 그런 것들이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등하게 어떤 지원이 된다면 그런 한계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차별화된 접근이라든지 또 모니터링이라든지 성과 관리의 체계, 성과 평가에 대한 체계의 관리를 하는 것들의 부분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효과성, 지금 평가의 전체적으로 평가 효과성, 효율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원국의 방금도 앞에 말씀드린 거지만 수원국, each target country의 demand와 condition, 요구와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맞춤화된 지원이라든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제가 그 내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3개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초청 요소를 했는데 보니까 필리핀과 라오스는 어느 정도 만족이 된 부분에 아제르바이잔의 초청 연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 두 개 국가에 비해서는 좀 낮은 표를 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맞춤화된 부분이 좀 돼 있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제안은 이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크게 여기 보시면 3단계로 로드맵을 좀 구분하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introduction, 도입 단계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징 스테이지는 안정화 단계, 그 다음에 어드밴스 스테이지는 고도화 단계. 이런 쪽으로 단계별로 나라를 좀 매핑해서 그 수준에 맞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그젬플로 도입 단계 국가들은 어떤 기능 경기에서 몇 개 직종에 참여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둘 수 있겠고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안정화 단계 국가에서는 참여의 직종과 참여의 선수들, 위원들을 좀 더 확대해 가는 것들에 목표를 두고 또 나아가서 조직에 대한 안정화들을 좀 한 다음에 고도화 단계에서는 이런 우리 이번에 필리핀이 했던 것처럼 스킬 컴퓨테이션 기능 경기에서 어떤 상을 수상하는 이런 것들의 단계를 좀 더 구분해 적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원국을 선정할 때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다른 나라 공여국의 지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걸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평가에서 세 나라 다 모두 external coherence, 외적 일관성에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외적 일관성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인데 아까 일부 앞에서 발표하실 때 말씀이 나왔었는데 우리 이제 2기도 끝났고 그다음에 3기 이번에 3개국가 잘 끝나셨지만 우리가 또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 가능성이 또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후속된 연계 사업을 좀 고려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2기 사업에서 여기 보시면 나미비아가 끝나고 나서 세컨드 페이스로 HID 코리아의 법률적인 좀 기반을 이런 기능기를 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기초를 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요청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지금 평가에서 보면 특히 라오스와 아제르바이잔은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평가 영역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의미를 말씀드렸고 어떤 평가 지표를 했는지 그 평가 지표의 도출 과정과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평가 지표를 어떻게 평가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을 위해서 어떠한 제언을 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평가한 것들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한점들은 뭐냐면 평가가 충분히 다 종료되지 않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거의 다 완료됐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계점 남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